이것도 좀 군사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국가도 좀 빼고 교육과정 너무 많죠. 학교교육과정도 좀 빼고 좀 어떻게 빼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160명 스님들에게 학교에서 제발 덜어냈으면 좋겠는 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빨간 건 중복 답변이 많았던 것들이요. 한 10명 이상씩이 답변했던 것들. 이런 것이 빠진 학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죠. 교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 아이들도 답답해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런 모습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덜어내지면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인정하고 보장해 줄 것은 무엇이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뭐 이런 답변들을 해주십니다.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동료, 수업 나눔, 소통, 학교 생활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즐거움,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전달식이 아닌 협의 토론 문화, 뭐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인정되고 보장되고 학교 문화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자, 이러고 있죠? 지금 이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럴 거죠?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 앞으로 이렇게 할 거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선 학교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제1 로마자 1번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저. 그죠? 뭐 토대 좋은 말이에요. 법적 근거 실태 분석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학년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상위기관 운영. 근데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교사 중에 교육과정이 법으로 정해져서 운영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이거를 막 30조까지 갖다 떼다 붙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야 폼 나니까.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야 폼이 나요. 이유, 그걸 보면 논문 체계에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학교 교육과정, 학년교육과정이.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이론적 배경. 거기를 빡빡하게 채워줘야 야가 예의가 있구나. 꼭 이런 틀에 얽매일 필요가 있나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짜라, 뭐 이런 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있죠? 예시. 그 예시는 생활기록부 기재 예문과 같은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죠, 근데. 점을 찍어 안 찍어 이거 있잖아요. 우리만 아는 거. 밖에서 이거 알면은 정말 진짜 선생님들 저러고 사나 할 거예요. 저 뒤에 했음하고 점을 찍어야 되냐 안 찍어야 되냐 이런 정형화된 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장이 바뀌면 학교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전주 시내에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연구부장 선생님들이 학교 연구부장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이 새로 왔어요. 학교장 경영 방침이 바뀌었어요. 더군다나 9월에 오셨어요. 교육과정에 반영해달래요. 한 수 더 떠서 현판을 바꿔달래요. 이거 140만 원? 이런 현실이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고충을 토로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보면 학교장 경영관, 저는 이 용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용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 용어가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장 선생님이 그럼 교장이 경영관도 없이 학교를 경영하냐고 이렇게 되물으시던데 그 말이 아니고요. 특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가 끌려간다라는 입장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에 적합하냐면요. 교장이 되려면은 자격연수를 받고 경영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학교 경영계획서. 그때 내시라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특정인에 의해서 진짜 학교 교육 과정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 되물을게요. 그러면 교육부 고시문에 교육부 장관 경영관 들어있어요? 경기도교육청 편성운영지침에 이재정 교육감 경영관 들어있어요? 여기 군포교육청 있어요? 교육장? 왜 학교만 들어오면 학교장 경영관이 학교 교육계획서 첫 장에 딱 들어가 있냐고요. 그래서 바꿨죠. 학교 구성원이 합의한 교육 목표, 공동의 교육 목표로 그냥 말만 좀 바꿔보자란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홈페이지에다 좀 올려놓고. 자, 요 내용인데요. 요거는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할 겁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일. 도대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빼내야 된다라고 행사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이것을 어떻게 빼낼까 하다가 고민 끝에 만든 방법입니다. 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자. 누가 특정인이 주도하지 않고 뭐냐면 교사가 1년 동안에 하는 일을 포스트잇에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교육인 것, 교육이 아닌 것, 교육은 아니지만 해야 할 것, 교육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빼내면 되죠. 근데 이것을 혼자 빼내면 안 돼요. 합의해서 빼내야 돼요. 그 합의 문화가, 그 협의와 합의의 문화가 아직 우리는 학교에 잘 정착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게 액션 러닝 기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런 기법들을 좀 이용해 보면 우리가 군더더기처럼 군사를 끼고 좀 살고 있는 학교에서 여기서는 이제 학년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중요한 게 뭐가 교육이고 뭐가 교육이 아니야? 교사와 아이의 성장이죠. 내가 했던 일을 통해서 나도 성장했고 우리 반 아이도 성장한 것 같다 싶으면 교육인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요? 내가 그냥 판단한다고요. 자의적으로. 그 다음에 나는 정말 헌신적으로 몸 바쳐서 했는데 과로해가지고 병원에 한 달 입원했어. 애들은 많이 컸어. 그것도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하고. 나는 열심히 연구대회 나가지고 보고서 쓰느라고 승진가산점 받고 뭐하고 성과급도 받고 했어. 애들 2시간 자습했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하고. 이런 취지로 2교시 때 할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좀 비판을 좀 해볼게요. 학교에 사업 정말 많죠. 어떤 때 보면 내가 업자인가 싶어요. 교사가 아니고 업자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업이란 말이 많이 쓰이기 시작했죠? 학교 회계제도가 2001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 사업이란 말이 더 많이 쓰였거든요. 그 예산서가 이렇게 사업 코드로 작성이 되면서 사업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말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주로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하는 계획적인 경제활동. 우리 하긴 돈 벌고 있죠. 우리 봉급 받으니까. 근데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냥 교육하면 안 되나요? 특색 사업하지 말고 특색 교육. 여기도 지금 특색 사업이 있죠. 없는 학교 없어요. 우리는 없거든요. 특색 사업이. 대한민국에 특색 사업 없는 학교 유일하게. 우리 특색 사업 없어요. 왜 빠졌냐면 아까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빠진 거예요. 학교에서 덜어냈으면 하는 것들. 이 사업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교육부 특별사업이요. 정책 사업들. 이 예산들만 대한민국 유초, 중고, 특수학교가 2만 86개예요. 거기다 이 사업에 잡힌 예산들을 그냥 사업 안 하고 학교로 쭉 나눠주면 한 학교당 한 7천, 8천씩 더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 도대체 누굴 위해서 하고 있냐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빌미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를 하고 있죠. 일제고사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교원평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막 상여금 형태로 퍼줬죠. 그래서 이것을 경향신문이 2013년도에 딱 분석한 기사를 냈었어요. 이 특색사업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기준도 애매모호하고요. 심지어 이 특색사업이 교육에 파행을 불러오죠. 교육부 보면. 학교는 안 그렇냐고요. 그러면 학교는 안 그래요? 제일 불만인 거 교육장님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아니 시군교육청에서 특색사업 다 정해서 내려주면 학교는 거기에 준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제발 그런 것 좀 정해서 내려주지 말라고. 자,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물어볼게요. 그럼 학교에서 특색사업 이렇게 구안할 때 아이들 의견 물어보나요? 교육부가 하는 짓이나 똑같잖아. 우리가 하는 짓이나. 교육부 관료들이 하는 짓이나. 이거 없애면 안 돼요, 그냥? 특색사업에 잡혀있는 예산도 학교도 만만치 않아요. 그냥 각 교실로 이 예산 전문용어 써볼게요. 뿜빠이 해주면 안 되잖아요. 각 교실로 그냥 나눠주자고요, 선생님들에게. 그 돈 아이들 갖고 좀 살으라고요. 교실 속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너무 친숙한 프로그램. 아까 시수 때문에 숨 막히다고 하는데 이 회사 다 알죠? 대한민국 초등교사들이라면 다 알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것도 알죠? 제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현실은 아까 캐비닛 교육과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지에두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이렇게 짜죠?
수업은 이걸로 하죠? 근데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성씨가 이렇게 짠 교육과정이 정말 쉽대? 이렇게 한 수업이 정말 달콤하대? 똑같은 질문 선생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이렇게 짜왔던 교육과정이 정말 쉬웠는지, 내 가치 하나라도 담을 수 있었는지, 아이들에게 이 수업이 정말 달콤했는지. 저는 어렵고 되게 썼거든요. 이제 이렇게 안 살으려고. 반성문 썼으니까 이렇게 안 살으려고 해요.